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의 도경욱입니다. 오늘 뜻깊은 회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는 정대진 박사님의 그 남북관계와 평화체제에 대한 토론을 맡았습니다. 사실 이제 이 발제문하고 또 보내주신 원고를 이제 보았는데요. 기존에 이런 어떤 혈연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당위적 통일론의 한계를 좀 인식하고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이제 새로운 통일론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이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거를 읽으면서 굉장히 사실 생각보다 이 통일에 대한 의식 변화가 많이 있구나. 특히 이제 젊은 세대 분들의 어떤 그런 의식들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사실 좀 제 놀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엔 통일의 의미나 필요성, 또 통일 과정이나 방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관심이나 건설적인 토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미 앞에 다 설명을 주셨지만 약간 이제 보완적인 논의로서 그 정대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통일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 통일연구원 또 자료를 통해서도 약간 이제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거기 표에 이제 지금 표에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통일이 이제 얼마나 필요하냐고 생각을 하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만 질문했을 때는 이제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여전히 이제 60% 이상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전쟁이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좀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서 했을 때는 그런 것에 동의한다라는 것이 이제 50%좀 넘게 나왔다는 면에서 좀 이제 굉장히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저희의 통일 방안은 단일 국가를 이제 이루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라는 어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것에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이제 50% 가까이 나왔고, 또 그러한 의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걸 조사를 하면서 작년부터 이제 아예 이제 좀 문항을 또 새롭게 구성을 해서 연합제 통일에 관한 문항을 좀 삽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이제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그것도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문항을 이제 새로이 추가를 하였는데, 조사 결과 이제 56.2% 정도가 동의한다라는 이제 그런 응답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런 단일제와 연합제 통일 개념에 대한 선호를 비교해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연합제에 대한 선호가 이제 높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엔 정대진 박사님께서도 강조하신 것처럼 남북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민들의 자결권 행사에 따라서 단일 국가 외에도 연합 국가나 연방 국가를 어떤 완성된 통일 국가로 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저도 그러한 의견에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통일은 꼭 남북한만이 해야만 하는가라는 이제 화두를 던지고 계신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아까 정 박사님도 설명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남북 통일의 이제 통일의 주체는 남북이고, 동북아 통합이 그것과 선순환을 이루어 나가는 어떤 구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근데 이제 그걸 통일을 꼭 남북한이 해야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약간 이 통일의 개념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글을 읽는 독자들이 조금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북 통일 문제랑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협력과 공동체 구축 문제는 분명 연계는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구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동북아 통합까지를 의미하는 의미로서 이 통일의 개념을 이렇게 쓰는 것이 이제 적절할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해 자체는 제가 동북아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남북 통일도 다 뭐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남북 통일 자체가 동북아 통합 또는 이제 어떤 협력의 전망 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체적인 글을 이제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개념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 통일과 통합의 개념, 그리고 통일과 그다음에 동북아 협력의 개념을 조금만 더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그 저희가 동북아 협력을 어떤 협력 공동체를 구성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여러 이제 사례를 들어주셨고, 그렇게 사례를 들어주시니 이제
훨씬 더 이 얘기가 좀 와닿는 측면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사례들이 얼마나 또 이제 지금의 어떤 한반도를 포함한 또 동북아 상황에 맞을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의 의구심이 좀 들기도 좀 했었고요. 사실 이제 이 뭐 유럽이나 이런 지역과는 달리 동북아의 경우에는 물론 지리적인 어떤 그러한 측면 외에 뭐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어떤 뭐 문화라든지 또 역사적인 갈등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격차라든지 그런 면이 있는 걸 생각을 하면 사실 이제 동북아 협력체 구성을 통해서 그 안에서 남북 통일을 향해 간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상은 동북아 전체 차원에서 평화 협력과 통합을 실현을 하고 여기에 남북 통일이 이제 같이 가는 이제 그러한 구조를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남북 통일 보다도 더 사실 어렵지 않을까 동북아의 어떤 그러한 뭐 통합 공동체 이런 걸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이제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발제자께서 좀 더 생각이 있으시면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원고를 보고 토론문을 썼기 때문에 평화 체제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토론문의 내용으로 그냥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